깊은 산골 마을, 일찍 어머니를 잃고 계모 밑에서 구박받으며 사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청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힘든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가난한 살림이었습니다. 계모와 의부선니 홍이는 청이를 하녀처럼 부려먹으며 구박했지만 청이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삼키고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모는 청이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킵니다. 오늘 안으로 산에 가서 약초 한 광주리를 캐오지 못하면 집에 들어오지 마라. 절망에 빠진 청이가 산속을 헤매다 쓰러졌을 때 신비로운 두꺼비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두꺼비는 청이에게 작은 박씨 3개를 건네며 말합니다. 이것을 정성껏 키워라. 내 진심이 하늘에 닿으면 반드시 복이 올 것이다. 과연 이 신비한 박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청이는 계모의 구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착한 마음이 불러온 기적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조선 야담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1부 계모가 온 날부터 시작된 지옥. 청이의 친어머니는 청이가 6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청이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아, 엄마가 곁에 없어도 착하게 살아야 한다. 착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온단다. 약속해 줄래? 청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아버지는 홀로 어린 청이를 키우려 애썼지만 집안일과 농사일을 혼자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재혼을 권했습니다. 청이도 크는데 어미가 필요하지 않소? 계집아이는 어미 손길이 있어야 제대로 크는 법이요. 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청이가 7살이 되던 해봄 아버지는 이웃 마을의 과부를 새 어미로 맞아들였습니다. 계모에게는 청이보다 1살 많은 딸 홍이가 있었습니다. 처음 계모가 왔을 때 청이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생겼구나. 어머니처럼 나를 안아주시겠지? 머리도 빗겨주시고 밤에 무서우면 안아주시겠지? 혼례를 치르던 날 계모는 청이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청아, 이제부터 내가 내 엄마란다. 잘 지내자꾸나. 청이는 너무 기뻐서 계모의 품에 폭 안겼습니다. 그날 밤 청이는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밭에 나간 사이 계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 청이야. 계모의 목소리는 어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이 집의 막내니까 언니 홍이 시중을 잘 들어야 한다. 알겠니? 청이는 놀라서 계모를 바라보았습니다. 계모의 눈빛은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네. 어머니. 청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지금부터 아침 준비를 해라. 홍이는 아직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야 한다. 그날부터 청이의 진짜 고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이는 새벽 첫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겨우 7살 아이가 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청이는 서툴렀습니다. 물동이가 무거워 자꾸 쏟았고 불을 지피다가 연기를 마셔 기침을 했습니다. 밥을 짓다가 불 조절을 못해서 밥이 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계모는 가차없이 청이를 꾸짖었습니다. 청이야, 밥이 왜 이렇게 질어? 물을 얼마나 부은 거야? 계모가 소리쳤습니다. 청이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아직 서툴러서. 서툴러서? 내 나이면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아는데 넌 왜 이 모양이니? 다시 지어. 청이는 눈물을 닦고 밥을 다시 지었습니다.
손이 작아 무거운 솥뚜껑을 들기도 힘들었습니다. 팔이 아팠지만 울면 더 혼날까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두 번째 지은 밥도 계모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못 쓰겠네. 됐어, 이건 내가 먹어. 나랑 홍이는 어제 남은 밥 먹을 테니까. 아침 식사가 준비되면 계모와 홍이는 상 위에 올라온 맛있는 반찬들을 먹었습니다. 생선, 나물, 김치, 계란까지 푸짐했습니다. 하지만 청이에게는 늘 찬밥과 된장국만 주어졌습니다. 그것도 양이 적었습니다. 넌 일만 하면 되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먹을 것도 아까운데. 홍이는 계모를 쏙 빼닮았습니다. 어머니가 청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고 자라서인지 홍이도 청이를 하녀처럼 부렸습니다. 청이야, 내 신발 가져와. 청이야, 내 머리 빗겨줘. 청이야, 내 옷 빨아줘. 청이야, 내 방 청소해줘. 홍이의 명령은 끝이 없었습니다. 청이가 조금이라도 늦게 하거나 실수하면 홍이는 어머니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어머니, 청이가 제 말을 안 들어요. 제 방 청소도 안 하고요. 그러면 계모는 청이를 불러 혼을 냈습니다. 청이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계모는 가차없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해? 내 어미가 너를 이렇게 못나게 키웠구나. 계모의 매는 매섭고 아팠습니다. 청이의 종아리와 팔에는 늘 새로운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청이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소리라도 내면 더 맞을까봐 숨죽여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는 계모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굴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우리 청이가 정말 착하고 부지런해요. 제가 일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알아서 다 해요. 기특한 아이예요. 계모는 아버지 앞에서는 청이를 칭찬했습니다. 그래, 우리 청이가 그렇게 착하니? 아버지는 기뻐하며 청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청아, 새엄마 말씀 잘 듣고 홍이랑 사이좋게 지내거라. 네, 아버지. 청이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청이는 아버지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계모가 몰래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청이가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에게 말하려고 하자 계모는 청이를 창고로 끌고 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내 아비한테 이 일을 말하면 너뿐만 아니라 내 아비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내 아비한테 매일 밤 잔소리를 할 거야. 내 아비가 편하게 살 수 있겠니? 그리고 계모는 청이의 턱을 잡아들어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내가 만약 말을 한다면 나는 이 집을 나갈 거야. 그러면 내 아비는 다시 혼자가 되는 거지. 내가 그걸 원하니? 청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혼자 되는 것도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입 다물고 있어. 알겠지? 청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부 점점 심해지는 학대와 차별. 세월이 흘러 청이는 10살이 되었습니다. 계모의 구박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 청이는 집안일뿐만 아니라 밭일, 빨래, 물 길어오기, 나무하기, 동물 돌보기까지 모든 일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반면 홍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하게 지냈습니다. 한여름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청이는 빨래를 하느라 개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땡볕 아래서 옷을 방망이로 두드리니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손은 까칠까칠하게 부르트고 손톱 밑은 까맣게 때가 끼었습니다. 10살 아이의 손이 아니라 할머니의 손처럼 거칠었습니다. 개울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청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청이는 웃지 않게 되었습니다. 까만 눈동자에는 생기가 사라져 있었고 어린 나이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그때 홍이가 친구들과 함께 개울가를 지나갔습니다.
새 치마를 입고 머리에 꽃을 꽂은 홍이는 친구들과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홍이의 피부는 하얗고 고왔습니다. 집에서 일을 하지 않으니 손도 곱고 부드러웠습니다. 어머, 저기 청이네. 홍이의 친구가 청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청이야. 홍이가 청이를 불렀습니다. 청이는 빨래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 언제까지 거기서 빨래할 거야? 빨리 끝내고 집에 와서 저녁 준비해. 아버지가 오늘 일찍 오신대. 홍이는 청이를 무시하듯 말하고는 친구들과 킥킥거리며 사라졌습니다. 홍이의 친구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이는 참 불쌍하다. 맨날 일만 하네. 쉿, 조용히 해. 홍이가 들으면 기분 나빠할 거야. 청이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홍이도 나처럼 부모를 잃었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청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처지인데 왜 홍이는 공주처럼 지내고 자신은 하녀처럼 살아야 할까? 하지만 원망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습니다. 청아,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면 하늘이 너를 지켜줄 거야. 가을이 되자 계모는 청이에게 밭일까지 시켰습니다. 청이야, 오늘 밭에 가서 무 캐고 배추도 다듬어 와야겠다. 김장을 해야 하니까. 청이는 혼자 밭에 가서 무거운 무를 캐고 큰 배추를 날랐습니다. 등에 지게를 지고 집까지 오는 길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쉬면 해가 지기 전에 집에 도착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계모는 청이가 캐온 무와 배추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다야? 이것밖에 못 캐왔어? 내일 다시 가서 더 캐와. 청이는 너무 힘들었지만 말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네, 어머니. 겨울이 왔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청이는 얇은 옷 한 벌로 버텨야 했습니다. 계모는 홍이에게는 두툼한 속옷을 해입혔지만 청이에게는 해진 옷만 주었습니다. 넌 일하면 몸이 따뜻해질 테니까 이걸로 충분해. 속옷은 홍이처럼 약한 아이가 입어야지. 어느 추운 겨울날 청이는 언손으로 빨래를 하다가 그만 개울에 빠졌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에 온몸이 젖었습니다. 청이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를 딱딱 떨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개울에 빠졌어요. 옷을 갈아입어야. 청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모는 방에서 나와 청이를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쯧쯧, 그것도 제대로 못해? 갈아입을 옷이 어디 있니? 그냥 입고 있어. 부뚜막 앞에서 일하면 마를 거야. 하지만 어머니, 너무 추워요. 시끄러워. 말대꾸하지 말고 빨리 저녁이나 준비해. 청이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젖은 옷을 입은 채로 부뚜막 앞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몸은 얼음장같이 차가웠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청이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방에 누워 있는데 온몸이 뜨겁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어머니, 저 너무 아파요. 청이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계모는 청이의 방문을 열어보더니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약 살 돈이 어디 있니? 그냥 자면 나을 거야. 청이는 밤새 열에 시달리며 뒤척였습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홍이는 자기 방에서 푹신한 이불을 덮고 편하게 잤고 계모는 청이가 앓는 소리에도 한번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청이는 혼자 외롭게 병을 앓았습니다. 며칠 후 청이는 겨우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계모는 청이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 일어났으면 일해야지. 밀린 빨래가 한가득인데 누가 하니? 3부 아버지의 죽음과 더 깊은 절망. 청이가 12살이 되던 해 가을,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논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급히 아버지를 집으로 옮겨왔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풍입니다.
이미 때를 놓쳤습니다. 아버지는 반신이 마비된 채 누워 계셨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청이는 아버지 곁을 지키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간호해 드릴게요. 곧 나으실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아버지는 청이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청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착하게 살아라.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청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청이는 아버지의 시신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청이 편이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계모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불만인 듯 했습니다. 청이는 3일 동안 곡을 하며 아버지를 보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계모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눈치 볼 사람이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청이야, 이제부터 내가 이 집안의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알겠니? 내 아비가 남긴 재산도 별로 없어.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해. 청이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척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산소에 가서 통곡하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어떻게 살아야 해요?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계모의 구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청이를 때리는 것도 일상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주저없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못해? 쓸모없는 것. 청이의 몸은 늘 멍투성이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찬밥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홍이가 남긴 밥이었습니다. 청이는 늘 배가 고팠습니다. 밤에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이룰 때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밤 청이는 너무 배가 고파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솥 안에 남은 밥이 조금 있었습니다. 청이는 조심스럽게 밥을 꺼내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계모가 나타났습니다. 뭐 하는 거야? 계모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청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둑질 하려고? 내가 감히 허락도 없이 밥을 먹으려고? 계모는 청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청이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그냥 너무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프면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밥을 얻어 먹어야지. 도둑질을 해? 계모는 청이를 창고에 가두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거라. 반성해. 청이는 어두운 창고에 갇혀 밤을 보냈습니다. 춥고 무서웠습니다. 청이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사부 불가능한 명령과 산속에서의 절망.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청이에게 봄은 더 힘든 계절일 뿐이었습니다. 밭일이 시작되는 계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아침 계모는 청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청이야, 홍이가 요즘 몸이 안 좋단다. 기운이 없고 입맛도 없어. 청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산에 가서 약초를 캐와야겠다. 네, 어머니. 어떤 약초를 캐올까요? 청이가 물었습니다. 계모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릅, 고사리, 더덕, 도라지, 산나물. 한 광줄이 가득 캐와. 그것도 오늘 해지기 전까지. 청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봄이라고 해도 아직 초봄이라 약초가 많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한 광줄이나 되는 양을 해지기 전까지 캐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계모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불가능한 일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못 해오면 계모는 말을 멈추고 청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집에 들어오지 마라. 알겠니? 못 해오면 넌 이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청이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청이는 광주리를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홍이의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청이가 정말 캐올 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 있니? 오늘 저녁에는 청이 없이 편하게 밥 먹을 수 있을 거야. 계모와 홍이의 웃음소리가 청이의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청이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청이는 산속을 헤매며 약초를 찾았습니다. 두릅은 몇 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사리도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주리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청이는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지만 청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약초가 있게 해주세요. 청이는 기도하듯 중얼거리며 산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약초는 쉽게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광주리는 여전히 반도 차지 않았습니다. 해가 점점 더 기울었습니다. 이제 해질녘이 가까웠습니다. 청이는 절망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집에 못 들어가는 거 아냐? 그럼 나는 어디서 자지? 산속에서 밤을 보내야 하나? 청이는 두려웠습니다. 산속에는 짐승들도 있고 밤에는 더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광주리를 채우지 못하고 집에 가면 계모가 정말로 쫓아낼 것 같았습니다. 청이는 계속 산을 헤맸습니다. 발이 아파고 손에서는 피가 났습니다. 배도 고팠습니다. 아침에 먹은 차가운 밥 한 그릇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청이는 점점 기운이 빠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산을 뒤덮었습니다. 청이는 더 이상 약초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청이는 나무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집에도 못 가고 여기서 어떻게 밤을 보내요? 청이는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저 정말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나요? 청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춥고 무섭고 배고프고 외로웠습니다. 청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나무 밑에 쓰러졌습니다. 오부 두꺼비의 선물과 기적의 시작.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청이는 희미한 빛을 느꼈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앞에 신비로운 빛이 보였습니다. 푸른 빛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청이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빛이 나는 쪽으로 가보니 작은 샘물이 있었습니다. 맑은 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샘물 옆에는 큰 두꺼비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두꺼비에게서 빛이 났습니다. 은은한 푸른 빛이었습니다. 청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두꺼비는 청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참 맑고 따뜻했습니다. 두꺼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야,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산속을 헤매고 있느냐? 청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두꺼비가 말을 하다니. 하지만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청이는 자신의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일, 계모가 온 후 힘들었던 일, 아버지마저 돌아가신 일, 오늘 불가능한 명령을 받은 일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말하는 동안 청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꺼비는 조용히 청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가엾은 아이로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다 안다. 하지만 아이야, 내가 착한 마음을 잃지 않은 것이 나는 기특하구나. 두꺼비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박씨 3개였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집에 가서 정성껏 심어라. 물을 주고 말을 걸어주며 키워라. 내 진심이 하늘에 닿으면 이 박씨는 반드시 내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청이는 박씨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광주리를 못 채워서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청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두꺼비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 광주리를 이리 내놓거라. 청이가 광주리를 내밀자 두꺼비는 광주리를 향해 숨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광주리가 순식간에 약초로 가득 찼습니다. 두릅, 고사리, 더덕, 도라지, 산나물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청이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거라. 그리고 박씨를 꼭 심어라. 절대 잊지 마라. 두꺼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청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고개를 들었을 때 두꺼비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만 은은한 푸른 빛만 공기 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청이는 박씨를 소중히 품에 넣고 가득 찬 광주리를 메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비록 계모가 있는 집으로 가는 것이지만 이 신비한 박씨가 있으니 희망이 생겼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계모가 문을 열었습니다. 계모는 청이가 광주리를 가득 메고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정말 캐왔어? 계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약초 캐왔습니다. 청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계모는 광주리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약초가 가득했습니다. 그것도 질 좋은 약초들이었습니다. 계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운이 좋았구나. 들어와. 계모는 마지못해 청이를 들여보냈습니다. 홍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둘은 청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약초를 캤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청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이라고 해봐야 창고 같은 작은 공간이었지만 청이에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청이는 품에서 박씨를 꺼냈습니다. 3개의 작은 박씨가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잘 키워주면 복을 주겠다고 했지. 청이는 박씨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청이는 집 뒤편 작은 텃밭에 박씨를 심었습니다. 정성껏 땅을 파고 박씨를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잘 자라렴. 제발 잘 자라서 나를 도와줘. 청이는 매일 아침 박씨에게 물을 주며 말을 걸었습니다. 계모와 홍이 몰래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며칠 후 작은 싹이 돋아났습니다. 청이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잘하는구나. 박씨는 놀라운 속도로 자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덩굴이 뻗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벌써 작은 박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박이 보통 박과 달랐습니다. 금빛이 도는 박이었습니다. 그리고 3개의 박은 각각 크기가 달랐습니다. 하나는 아주 크고 하나는 중간 크기, 하나는 작았습니다. 계모와 홍이도 박을 발견했습니다. 저게 뭐야? 청이가 박을 키웠어? 홍이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계모는 박을 보더니 욕심이 생겼습니다. 저 박을 따서 우리가 먹어야겠다. 하지만 박을 따려고 하자 박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잡아당겨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왜 안 떨어져? 계모는 짜증을 냈습니다. 그날 밤 청이가 박에게 물을 주러 갔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가장 작은 박이 저절로 떨어졌습니다.
청이는 박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박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청이는 박을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박을 반으로 가르니 안에서 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얀 쌀이 끝없이 나왔습니다. 청이는 놀라서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청이는 쌀을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쌀은 계속 나왔습니다. 항아리가 가득 찼지만 박에서는 여전히 쌀이 나왔습니다. 청이는 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쌀이 멈췄습니다. 두꺼비님이 주신 선물이 정말이었구나. 청이는 기뻤습니다. 이제 배고프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청이는 쌀을 숨겨두고 매일 밤 몰래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며칠 후 중간 크기의 박이 떨어졌습니다. 이 박을 가르자 안에서 비단옷과 장신구가 나왔습니다. 아름다운 옷과 놀이개, 비녀까지 있었습니다. 청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는 예쁜 옷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박이 남았습니다. 청이는 설레는 마음으로 박을 가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계모가 들어왔습니다. 청이야, 너 뭐 하는 거야? 계모는 청이가 박을 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있는 쌀과 옷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너 어디서 이런 걸 훔쳐왔니?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제가 키운 박에서 나온 거예요. 청이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계모는 박을 보더니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 큰 박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계모는 청이를 밀치고 큰 박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이건 내가 가져야겠다. 하지만 그 순간 박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박이 저절로 갈라졌습니다. 박 안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연기만 나왔습니다. 검은 연기가 계모를 향해 뿜어져 나왔습니다. 계모는 기침을 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청인의 집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청인의 집에서 불이 났대. 빨리 가보자. 사실 불이 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연기를 보고 불이 난 줄 알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청이의 방에서 계모가 청이를 때리려고 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마을 이장이 물었습니다. 청이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계모의 학대, 아버지가 모르셨던 일들, 박씨를 받은 일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친자식도 아닌데 이렇게 학대를 하다니. 계모는 변명했지만 청이 몸에 멍자국과 굳은 살 낀 손이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결국 계모와 홍이는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청이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청이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청이는 박에서 나온 쌀과 옷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청이는 매일 산에 올라가 두꺼비가 있던 샘물가에 가서 절을 올렸습니다. 두꺼비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청이는 아름다운 처녀로 자랐습니다. 마을의 한 선비가 청이의 착한 마음씨에 반해 청혼했고 청이는 행복한 결혼을 했습니다. 청이는 평생 두꺼비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착한 삶을 살았습니다. 엔딩, 착한 마음이 부르는 기적.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콩쥐 팥쥐 이야기의 변형입니다. 실제로 두꺼비가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청이의 착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청이가 온갖 구박과 학대 속에서도 착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이 결국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청이를 떠올리세요. 착하게 살면 반드시 복이 찾아옵니다.
조선 야담 서재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